행복.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왜 개명하려고 할까요? 2014년 대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하녀, 강호구, 조지나, 김치국, 경운기, 구태놈, 핫상연 등 의미나 발음이 속된 것과 관련해 놀잇감이 될 우려가 있거나 부르다 보면은 안 좋은 연상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개명하려는 이유는 바로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 때문일 것입니다. 제 영상 댓글에서 구독자분들이 군생활관 암기했던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암기할 그 당시 구독자분들은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불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결혼식 주례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신랑 신부 앞에서 암송합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상입니다. 이쯤에서 하객들은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도 박수를 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담고 있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누군가에게 인식되고 싶은 우리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병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가기 싫은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훈련소나 신교대로 입소했습니다. 입소와 동시에 100번 훈련병 고성균이라고 명명되는데 통상 이름은 생략하고 100번 훈련병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직속상관 관등성명 암기였습니다.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암기하며 군생활할 그 당시 여러분들은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불렸나요? 선임이 되었을 때는 후임병들이 김병장님, 박상병님 하고 부르지만 선임병들은 후임병을 별명이나 그냥 야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부들도 이름보다는 그냥 야 혹은 야야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예비역들이 군 복무 중 노예나 종처럼 취급받았다. 인간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건다 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이는 사람에게 이름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결국 명예롭게 삶을 살아 자신이 죽어서 이 땅에 없을지라도 자신의 이름만은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칭송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위 계명 사례나 김춘수님의 꽃처럼 그만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대대장 시절 대대원 이름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 제가 유튜브를 처음 개설했을 무렵 제가 소위로서 3소대장 시절 같은 중대 1소대원이었던 박공공 전우가 댓글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우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전우가 중대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안에 있는 자기 소대인 1소대로 가는 도중 밤이 늦어 저희 3소대에서 1박을 하기 위해 들렀는데, 그때 고소희가 박공공 이병이라고 불러줘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얘기인즉슨 그 전우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저를 만날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야라고 부르면 그의 답을 해서 이름을 잊고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박공공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제 대형 병영 부조리 사건이 터지면 통상 군은 병사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소통 창구가 없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소통 창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병 간에, 특히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자세고, 그 방법의 하나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대장, 중대장은 병력이 얼마 되지 않고 매일 함께 생활하니까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 부하 전우들의 이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대장은 한 300~400여 명의 대대원 전체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대대장으로서 대대원 이름을 다 암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대장이 대대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그렇게 할 때 중대장 이하 간부들이 병사들을 보다 인격적으로 대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장으로 보직된 후 인사장교에게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모든 대대원 사진을 간단한 특이사항과 함께 건재순으로 대대장실 내 출입문 왼쪽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서너 명의 병사 사진과 특이사항을 숙지하고 그 병사들을 내무실, 식당, 훈련장 등에서 반드시 만나 대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 2개월 만에 암기하였고, 그 이후에 전입해 오는 전우들은 최초 면담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 신상 파악을 하여 항상 대대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야, 무슨 생각해? 라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에이, 왜 자꾸 야야 그래? 듣는 야 기분 나쁘구만 이라고 합니다. 군생활관 대대장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땠었나요? 기분이 나빴나요?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세상에는 나와 너, I, you의 관계와 나와 그것, I, it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나와 그것, I, it의 관계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인 반면에, 나와 너, I, you의 관계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꿔질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너는 결국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임마 등으로 부르는 순간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강제에 징집된 남자들만의 세계에 혈혈단신으로 던져져 고립감, 두려움 등을 느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감동하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전우회를 돈독하게 하여 병영 부조리를 줄이고 힘든 군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장군은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